안녕하세요. 기후사회연구소 한빛나라입니다. 자꾸만 놀고 싶어지는 화창한 봄입니다. 노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호모 루덴스라고 하죠. 노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는데도 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지구를 사랑하는 우리가 탄소를 적게 배출하면서 즐겁게 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 그 정답을 알고 계신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서스테이너블 비즈니스를 공부할 예정인 정연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문화예술 프로젝트 아트리너스를 운영하고 있고 본업으로는 ESG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는 김은효입니다. 네, 두 분께서는 기후변화 청년 모임 빅웨이브의 멤버로서 우리 연구소와 함께 대중음악과 그리고 지역축제 부분에서의 탄소 중립 우수 사례를 조사해 주셨는데요. 각자 어떤 사례를 조사하셨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지속가능한 K-팝을 주제로 K-팝 플래닛이라는 단체를 인터뷰하고 왔습니다. 네, 저는 산, 바다, 호수를 닮은 속초의 지속가능한 지역축제를 주제로 인터뷰하고 왔습니다. 네, 두 분이 연구하신 우수 사례는 우리 연구소가 최근에 발행한 호모 루덴스의 기후위기라는 매거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거진에는요, 우리 연구소와 그리고 빅웨이브의 멤버 회원들이 같이 연구한 더 많은 우수 사례들이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프로젝트 웹사이트 방문하셔서 다운로드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연우님께서는 사례에서 K-팝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셨는데요. 왜 하필 K-팝이죠?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K-팝에 관심이 많아서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BTS를 오래 좋아하기도 했고 지금도 다양한 K-팝 아이돌들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심사를 연구로 이렇게 발전시킨 것 같은데요. 쭉 지켜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K-팝을 이제 오래 지켜보다 보니까 K-팝이라는 문화 자체가 굉장히 경쟁적이고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앨범이나 굿즈 같은 것도 너무 과잉으로 팔리고 한철 장사로 끝나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K-팝이라는 문화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 라는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K-팝을 계속 즐기려면은 K-팝이 지속 가능해야 될 텐데 말이에요. 저는 K-팝을 좋아하니까 이게 좀 오래오래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러던 차에 좋은 기회로 제가 궁금했던 것을 직접 조사해볼 기회가 생겨서 굉장히 기쁘게 연구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K-팝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면서 K-팝 플래닛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탐색을 하셨어요. 왜 하필 K-팝 플래닛이죠? K-팝 플래닛은 K-팝 팬들이 K-팝으로 인해서 또 더 넓게는 K-팝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환경 파괴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 구성한 환경 단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티스트나 음반사가 아닌 팬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이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고 또 이거는 해외를 봐도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 사례거든요. 그리고 오직 K-팝 산업에만 집중을 해서 거기에 특화된 캠페인을 벌인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또 그 때문에 제가 궁금했던 K-팝은 과연 지속 가능한가? 라는 의문에 답해줄 수 있을 것 같았고 또 단체 운영진이 대부분 제 또래라는 점도 굉장히 흥미롭게 다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K-팝 플래닛을 설립한 그 분을 직접 만나고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이다연 캠페이너님은 K-팝 플래닛의 초기 설립자 중 한 분이시고 지금도 활발히 캠페인을 기획하고 전면에 나서서 실행하고 계십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2023년에는 BBC 선정 올해의 여성 100인에 선정되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워낙에 바쁘신 분이고 또 인터뷰 연락 같은 것도 많이 받으실 것 같고 무엇보다 해외에 계셔가지고 인터뷰 성사에 대해서 걱정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 미리 보내드리는 인터뷰 사전 질문지에다가 제 K-팝에 대한 진정성, 진심을 좀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흔쾌히 인터뷰 수락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었고 또 인터뷰 때 뵀을 때는 저희가 또래거든요. 이다연 캠페이너님이 저보다 한 살이 적으신데 그래서 그냥 진짜 또래 친구랑 K-팝에 대한 얘기를 하듯이 즐겁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이다연 그 기획가님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셨는데 얘기를 들으시면서 내 생각과 좀 달랐다라거나 아니면은 진짜 공감한다 이렇게 느껴졌던 그런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우선은 이다연 캠페이너님도 K-팝이 이대로는 좀 지속 불가능하다라는 점에 동의를 하셨고
그러한 책임을 팬들에게 돌리기보다는 지속 불가능한 세일즈 방식을 계속 가져가는 엔터사들이 져야 한다는 입장이셨어요. 저는 기존에는 팬들이 팬심으로 앨범과 굿즈를 막 사들이는 것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어서 이런 접근이 좀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좀 새로운, 좀 다른 시각을 또 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또 혹시 이것도 좀 물어볼 걸 싶었던 거 있으셨어요? 국내외 통틀어서 음악 산업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활동은 해외 투어 공연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사실을 인터뷰 이후에 조사해서 알게 되어가지고 만약에 인터뷰를 다시 할 수 있다면 해외 투어 공연의 탄소 배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것 같아요. 다음은 은효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은효님께서는 여행 부문의 탄소 중립 우수 사례를 조사하셨는데 그러면서 특별히 지역 축제에 포커스를 맞추셨어요. 왜 지역 축제인가요? 저는 우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지역 축제 생각나시는 사례들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가보셨거나. 논산 딸기 축제. 여의도 벚꽃 축제? 네. 세배동 축제? 네, 이렇게 많은 사례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실제로도 지역 축제는 계속해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는 이제 단순한 관광 이벤트를 넘어서 지역민과 그리고 외부 방문객이 함께 참여하고 일상의 어떤 삶의 방식이랑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플랫폼으로도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역 축제는 이동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음식이나 폐기물, 에너지 소비 등의 다양한 이제 배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축제라고 해도 기후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지역 축제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니까 줄일 필요가 있겠네요. 지역 축제를 이제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당장 이제 탄소 배출 측면에서도 이걸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긴 하지만 시민이 일상에서 기후 행동을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뭔가 축제를 통해 기후 인식을 전환하게 되면은 실제로 뭔가 실천 기반을 넓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축제의 탄소 중립을 조사하시면서 이번에 특별히 속초 사례를 조사를 해주셨는데요. 왜 속초인가요? 제 컨텐츠의 제목이기도 했는데요. 속초는 산과 바다, 호수 이렇게 삼면이 어우러진 지리적 특성이 있고요. 또 계절에 따라서 다양한 축제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도시이자 축제도시로서 상징성이 높은 도시인데요. 특히 속초시청 같은 공기관과 그리고 빛나르고라는 지역 단체가 함께 기후위기를 고려한 이런 지역 축제를 실험해온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 행정과 민간의 협업이라는 부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지속가능한 여행 사례로 속초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이제 속초까지 가셔서 그 속초시청의 지역 관광 담당하시는 분도 만나보시고 그리고 또 지역에서 이런 친환경 축제를 지원하는 그런 기업인도 만나고 오셨는데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속초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 축제를 만드시는 그런 분들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두 분을 뵙고 왔는데요. 먼저 속초시청의 관광 마케팅 축제팀의 김경숙 팀장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일단 행정적인 제약이 좀 많음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통해 기후행동을 실천하시는데 굉장히 진심이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인상은 뭔가 공무원 이런 느낌보다는 되게 열정적인 기획자의 모습으로 기억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뭐 인터뷰 섭외 당시에도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부분이 인상적이었고요. 속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그리고 또 지역의 청년기업 대표분도 만나고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빛나르고라는 예비사회적 기업의 정미연 대표를 만나고 왔는데요. 일단 인상이 엄청 좋으셨고요. 친환경 축제 기획을 이제 전담하는 속초의 지역 청년 사업가십니다. 탄소 저감형 축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계속 어떤 노력들을 해오고 있으신 부분들이 좀 감명 깊었고요. 그리고 폐기물 사용 저감이라던가 아니면 지역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방식 등을 좀 열정적으로 자신감 있게 직접 설명을 해주셨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올해도 새로 기획 중이신 축제들이 있으실 텐데 이번 여름에는 꼭 저도 놀러 가서 좀 참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분께 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번 사례 연구를 통해서 내린 개인적인 결론은 뭡니까? 내가 이제 K-팝과 그리고 지역 축제를 탄소를 적게 배출하면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뭐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해외 사례인 앰플리파이 프로젝트가 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앰플리파이 프로젝트는 쉽게 말하면 가수가 투어를 돌면서 해당 지역의 팬들과 함께 그 지역의 기후나 환경에 관련된 진정서에 서명을 해서 관련 기관에 보내는 그런 캠페인인데, 이 캠페인을 통해서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함께 자신이 사는 지역 맞춤형 환경 캠페인에 참여를 하고 기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가수의 영향력과 팬들의 실행력이 합쳐진다면 굉장히 강력하고 새로운 기후운동의 방식이 탄생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저는 사례 연구를 하면서 이제 축제를 운영하는 기획자들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참여자들이 즐기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주목했는데요. 이전에는 이게 어떻게 참여자들이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사례 연구를 하면서 환경을 해치지 않고도 K-팝이나 이런 지역 축제를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례에서 얘기해 주셨던 이제 팬덤 중심 소비가 아닌 경험을 중심으로 참여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플라스틱 굿즈 대신에 디지털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거나, 아니면 일회용품 없는 축제 참여 같은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사례 연구에서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일상에서 뭔가 바꾼다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네,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김영하 작가님의 여행의 이유라는 책에 이제 이 문장이 떠올랐어요. 이 부분에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낯선 곳에 도착해 몸의 온갖 감각을 열어 그것을 느끼는 경험이라는 문장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여행과 축제는 굉장히 우리가 열린 마음에서, 열린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환경 메시지, 기후에 대한 메시지를 선명하게 마주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열린 감각을 바탕으로 기후위기를 남의 일이 아닌 내가 바꿀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즐기면서도 실천하는 지속가능한 문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 또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번 사례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그런 궁금증들이 다 해소가 되셨을까요? K-팝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답을 찾은 것 같은데, 그 방향으로 첫걸음을 어떻게 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직은 국내에서 기후위기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고, 또 지속가능한 K-팝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만큼 그렇게 된다면 K-팝만의 매력이 사라질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부족한 인식과 K-팝의 변질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결하고 개선해 나갈 것인지가 또 앞으로의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례 연구 이후에도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남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지역 축제 안에서 친환경이라는 요소를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우선 축제는 본질적으로 사람을 끌어모아야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름답고 예쁘고 좀 힙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방식을 유지하고 더 늘려가다 보면 흥행성이나 편의성을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오기도 하고요. 제가 연구했던 속초 지역축제 사례에서도 신미성,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이 반대편에 있는 우리의 친환경, 요거를 같이 줄다리기 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답변을 해주시기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만난 관계자분들도 역시 이 균형점에서 늘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가치에 더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K-팝이 최고의 퀄리티를 유지하려면 그만큼의 자원이 필요한데, 친환경과 퀄리티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둘 다 잡을 수는 없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계속 생각을 했던 부분은 정미연 대표님과 인터뷰를 통해 지역 청년이 주도하는 친환경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봤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가 많은 지역 축제들이 해결해야 하는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몇 가지 고민들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그 고민들에 대한 답은 앞으로 계속 좀 찾아봐야지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속초 사례와 그리고 K-팝 포 플래닛 사례를 통해서 그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맞춰보는, 알아보는 그런 퀴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 퀴즈 타임! 자, 퀴즈를 시작하기 전에 상품 소개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준비한 상품은 상대방의 사례에 대한 퀴즈를 냈을 때 많이 맞추시는 분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네, 오늘 상품은요.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페트병 20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탈취제는 굴껍데기를 업사이클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상품 어떤 분이 가져가실지 궁금한데요. 저요.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퀴즈는 K-pop 플래닛에 관한 사례이기 때문에 은효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팝 음악 산업에서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분야는 무엇일까요? 스피드 퀴즈입니다. 1. 앨범 생산 2. 스트리밍 3. 콘서트 투어 4. 굿즈 제작 1, 2, 3 3번. 오, 정답입니다. 근데 이건 제가 인터뷰 때 말을 해가지고 어. 좀 쉬웠다. 네, 쉬운 질문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포티파이가 탄소 감축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이전한 곳은? 네, 이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1. 아마존 웹 서비스 2.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3. 구글 클라우드 4. 아이클라우드 어디로 이전했을까요? 1, 2, 3 이것도 3번 구글 클라우드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열심히 읽었죠? 네. 감동. 네,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감동.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K-pop 팬들이 음악 감상용으로 실제로 앨범을 구매하는 비율은 무엇일까요? 1. 12%, 2. 34%, 3. 57%, 4. 71%. 1번 12%입니다. 그런데 정답을 맞췄다고 이번에는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네, 이 카드에서 또 정답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카드를 고르셔야지 정답입니다. 네. 저는 오른손에 들고 계신 첫 번째 카드 고르겠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꽝입니다. 이럴 수가. 네, 정답은 맞추셨으나 정답을 운이 안 좋아서 끝내 득점하지 못하신 걸로 네, 아쉽습니다. 네 번째 퀴즈 나가겠습니다. K-pop 플래닛의 첫 번째 캠페인 이름은 주관식입니다. 힌트를 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시죠. 맞춰보세요. 저는 이 문장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K-팝을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죽은 지구에 K-팝은 없다? 맞습니다. 정말 네, 정답입니다. 잘 맞추시는데. 나중에 굉장히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우님. 네,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네, 끝으로 마지막 남아있는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스피드 퀴즈니까요. 잘 듣고 빠르게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K-pop 음반 과잉 생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앨범 세일즈 방식은 1번 팬사인회 우선권 증정, 2번 포토카드 랜덤 삽입, 3번 콘서트 MD 한정 판매, 4번 스밍 인증 이벤트. 1, 2, 3 2번입니다. 네, 어떻게 다 맞추시는지 너무 우등생이신 것 같은데요. 네,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자리를 바꾸고 속초 페스티벌에 대한 퀴즈를 정연우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우님께서는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5문제 같이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스피드 퀴즈입니다. 듣고 빠르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마숫다 속초 축제에서 제공된 친환경 식기는 무엇일까요? 1번 생분해 그릇, 2번 뻥튀기 접시, 3번 대나무 수저, 4번 전분 빨대. 1, 2, 3 3번 뻥튀기 접시. 뻥튀기 접시가 3번이 아니었는데요. 이거 번호 맞추면 정답 인정해 주시는. 근데 이거는 번호는 틀렸지만 답이 맞았기 때문에 맞은 것으로 쳐드리도록 하도 괜찮을까요? 네, 엄격하게 해야죠. 그럼 제가 이번에 번호를 맞추면 몇 번 뻥튀기였는지 번호 맞추면 어때요? 자, 그러면은 이거 정말 기회를 주는 건데 이거. 1, 2, 3 2번 뻥튀기 접시. 정답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2023년 속초시의 에코바캉스 축제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총량은 이것은 일단 보기를 드릴게요. 1번 34kg, 2번 134kg, 3번 210kg, 4번 340kg. 1번 34kg. 네, 정답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네, 골라주세요. 아, 저 뽑기 진짜 못하는데. 잠시만요. 운이 안 좋은 편이어가지고. 단단히 섞었습니다. 여기서부터 1, 2, 3, 4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1, 2, 3, 4? 네, 여기서부터 1, 오케이, 좋습니다. 1번. 꽝입니다. 네, 이 퀴즈가 굉장히 어려운 모양인가 봐요. 두 분 다, 그죠? 문제는 어려웠는데. 네네, 이거를, 네. 네,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2023년 영랑호 벚꽃축제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방식은 무엇일까요? 힌트가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1번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 불을 켜는 조명, 2번 풍력 발전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가판대, 3번 수력 발전을 활용한 무대 장치, 4번 지열 에너지를 이용한 난방 시스템. 1, 2, 3. 1번. 그림 마음에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이게 그림도 예쁜데 실제로 보고서에 저희 사진도 실었거든요. 밤에 이렇게 쭉 길 따라서 전구를 태양광을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정보네요. 우리 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네 번째 퀴즈 보내드릴게요. 네, 잘 들어보시고요. 주관식입니다. 힌트 있어요. 속초 해변에서 아침마다 쓰레기를 줍는 활동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좀 어려운. 새벽 쓰담 이건 알겠는데 이게 맨 처음 게 해변인지 아니면 속초니까 속초인지 약간 헷갈리네요. 근데 새와 벽과 쓰담. 앞에는 이건 난리입니까? 아니요, 그렇죠, 맞춰야죠. 속초니까 속초 새벽 쓰담. 오. 속초 새벽 수담 맞나요? 열어볼까요? 네, 열어봅시다. 짠.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찍기 잘 못하는데. 실력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섯 번째 퀴즈. 속초 지역 자연과 결합해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네. 힌트가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1번 청초호, 2번 속초해수욕장, 3번 설악산, 4번 영랑호 습지생태공원입니다. 1, 2, 3. 4번. 4번. 네. 약간 오, 생태니까. 아니요? 오마이. 네, 아닙니다. 정답 알려주세요. 정답은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3번 설악산입니다. 이럴 수가. 저의 보고서를 네. 이름에 속았어. 네, 다섯 번째 퀴즈로 이렇게 승부가 갈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속가는 퀴즈 타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 지속가는 퀴즈의 최종 우승자는 5문제에서 4문제를 맞춰주신 우리 김은효님이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상품도 네, 상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상품을 받으셨으니까 소감 한 말씀 하셔야죠. 네, 우선 이렇게 즐겁게 촬영을 참여한 것만으로도 재밌었는데 네. 상품까지 받아가게 네. 되어서 너무 뿌듯하고요. 그리고 뭔가 촬영하면서 속초에서 있었던 일들도 떠올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사례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연우님 즐거우셨나요? 떨어졌지만. 너무 재밌었고. 아까 저 굴 탈취제 좀 네. 신기하다고 했더니 윤현님께서 드릴까요? 이러셔가지고 약간 자존심에 좀 어, 스크래치가 있었지만 저는 상여자기 때문에 승복하기로 했습니다. 네, 승복한다는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우승이 빛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속 가능한 속초의 지역 축제 그리고 K-팝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그러면서 또 이 속초의 지역 축제와 또 K-팝을 우리가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호모루덴스의 기후위기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요. 더 많은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권하고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